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EBSI에서 수능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한강 정말 영어 교사,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 특히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정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 그리고 순간순간 느끼시는 감정들을 정말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주변에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소회 나누시면서 위로 받으시면서 즐겁고 씩씩하게 이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빈칸 문제요. 빈칸 문제 출제 경향과 지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빈칸 문제는 어려운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 임용시험 볼 때도 임용 문제 중에도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오 하는 스타일의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게 각 시도별로 문항이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빈칸 문제는 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문이 길게 있고, 우리 임용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 거기서 빈칸을 채우는데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수능처럼 채우기보다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스타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쓰는 연습을 저희가 할 때 저희는 다 알죠. 이 빈칸은 핵심이다. 이 쓰는 내용이 우리 다 다르지만 결국 이렇게 답을 작성해 보면 다르지만 이걸 어떻게 채점할까? 우리는 교사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거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채점을 할 때는 분명히 핵심어가 뭔지를 이제 먼저 그 출제자분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 핵심어가 이분이 쓰신 답안에 있는지 핵심어 먼저 동그라미 한 다음에 기본 점수 몇 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어법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체크를 아마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만큼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의 빈칸이라는 거는 상당히 귀한 존재로 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주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칸이 이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빈칸 내용이 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뭘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빈칸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 파악이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빈칸이 없다 손치고 전체 지문의 내용의 요지가 뭐지? 이 빈칸 없다 쳐도 나머지를 가지고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시면 학생들이 그래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 제가 2강 부분에서 지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문의 생김새에 대한 언급을 그 소재 말씀드리면서 저의 독해편 보물섬 지도 처음 설명 2강에서 드렸을 때 지문 생김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일단 맨 첫 번째는 도입이라는 거, 그래서 introduction으로 시작을 하고 그 도입에는 전체 지문의 소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 이제부터 뭐 어떤 섬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라는 얘기를 먼저 탁 건드립니다. 그렇죠? 도입에서. 근데 그 도입이 요즘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멋을 부려가지고 뭐 질문 형태가 될 때도 있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인용구가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래도 초반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거의 소재는 나오죠. 그러고 나서 소재를 반복하는 전개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소재에 대해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고 주장을 바로 하거나, 그죠? 그러고서 또 한 번 주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 결론부로 이렇게 가는 게 흔한 한 문단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빈칸은 주로 그 주장 부분에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 뭐 중반, 밑에서 한 중반, 세 번째 뭐 이 줄 아니면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그쯤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빈칸을 떼놓고 읽는다는 게 사실 좀 버거워요. 하지만 가끔 보면 아예 첫 문장이나 아예 끝 문장이 빈칸인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직접적으로 그냥 첫 번째 문장이나 끝에서 뭐 결론부라든지 아니면 첫 문장을 도입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지 않고 바로 주장하는 문장을 줬을 때 그 첫 문장 전체가 빈칸인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이지 그걸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그냥 요집 찾겠다, 주장 찾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읽어가도 빈칸 푸는 거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지문의 생김새를 인지하게 하고 어디 부분에 흔히 주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준 상태에서 그 부분 즈음에 빈칸이 있다. 그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건 다소 스킬적인 부분이긴 하나 사실 선생님들도 빈칸 문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빈칸이 있으면 어떻죠? 빈칸 바로 뒤, 맞습니다. 바로 뒤에 결정적인 힌트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힌트인 줄을 모르고 넘어가면 이제 안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빈칸 바로 뒷부분에 결정적인 단서는 늘 있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빈칸 바로 뒤만 읽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건 안 되죠. 이런 질문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얘들아, 빈칸 바로 뒷부분에 결정적 단서 있지 봐봐봐 하면서 여기 표시해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거기만 읽으면 되나요? 라고 묻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밑에까지 쭉 다 읽었을 때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밑에서 이렇게 다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들어있었던 그 배경으로, 그 그림자로, 그 그림자 삼아 요게 포인트였어 라는 게 쫙 드러나는 것이지, 그 부분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빈칸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제가 1, 2등급 학생들, 조금 성취도가 높은 영어에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면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유형에 대한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형만 연달아 5번, 연달아 몇 번,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독파를 했다 싶을 만큼 좀 건드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정말 빈칸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빈칸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흔히 상위권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빈칸만 어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친구들은 나머지들 먼저 이렇게 쉬운 거를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올라와가지고 듣기도 뭐도 다 맞은 상태일 때 빈칸만 고스란히 남게, 이렇게 되는 유형인 거지. 그죠? 그래서 흔히 빈칸이 어렵습니다 하고서 오는 친구들은 상위권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고민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집중을 연속으로 네가 좀 마음에 들 만큼 빈칸만 좀 한번 봐봐. 그렇게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어느 순간 극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보도록 하려고요. 이게 2023 수능이었어요. 34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로 들고 온 이유는 이게 도입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주제가, 그러고 나서 빈칸이 있고요. 지금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메시지들이 이어지는데, 선생님께 제가 지문의 생김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결론 내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끝에 있는 주장과 결론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읽다 보면 주장하고 그 다음에 결론하는 마지막 문장 그 두 부분을 보면 반복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문은 도입 다음에 전개 자체를 좀 쉽게, 오히려 주장으로 그냥 편안하게 또 한 번 얘기한 경우, 그 전개조차도 주장이면 어때요? 도입에서 소재가 나오고 나서 주장 하고 3번 반복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흔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내신 문제로 빈칸 문제 이런 거 구성을 많이 해보시면 하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얘들이 요 빈칸을 알아서 요거를 체크할 수 있게 하려면 단서를 줘야지, 이 생각을 출제자로서 계속 하시게 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빈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제자의 어떤 심정 내지는 관점을 학습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그 학생들이 이 수능 빈칸 문제에 접근하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막상 빈칸 문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걸 할 것 같아? 그러면 뒤에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 아, 그러면 그 메시지로 빈칸을 만들겠지? 당연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이 예시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그냥 영어로 된 부분 말고요. 그냥 한글로 내용 정돈을 좀 해와봤습니다. 일단 도입부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교통 전문가다. 모든 사람은 교통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도입을. 그러더니 한 전개부 정도 한 내용 부분에서 그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빈칸이다 이랬어요. 다 나는 뭐 그 동네, 그 지리, 그 교통, 뭐 지하철, 뭐 그 버스, 뭐 나 전문가야 라고 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빈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쯤에서 화살표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논쟁하는 걸 많이 봐. 도로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이건 이랬어야지 아니면 너가 이 버스를 탄다니 참 너는 바보 같았다. 이걸 탔어야지. 그때는 지하철을 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 국도를 갔어야지. 뭐 이렇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타부타 논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전문가고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오라라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마지막 화살표에 보시면 도로에 대한 대중 토론은 대중이 다들 도로에 대해서 뭐라 토론을 할 지경이에요. 그 토론은 개인의 감정적 추정에 뿌리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자신의 감정적인 추정이다. 이렇게까지 좀 이제 뭐 언급은 단어 어휘 자체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식이다. 그것에 뿌리를 두고 도로에 대해서 뭐라고 토론이 이어져요.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았더니 결국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냥 자기 맘대로구나. 개인 개개인마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가 있구나. 그 메시지가 이 말로 저 말로 paraphrasing 된 거죠. 다르게 표현됐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이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돌아다니는 방식은 내가 아는 나만의 어떤 배경이 있는 방식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이지. 자기 길의 방식이지.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1, 2, 3, 4, 5번 선지는 안 들고 왔는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스타일의 선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내가 어떤 감정적인 추정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도로를 보는 거고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지경이야. 다 달라. 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선지들은 구성하는 걸 보면 뭐 어떤 도로가 유용하다 뭐 이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든지 그 소재의 어떤 한 단어, 교통, 뭐 아니면 전문가 뭐 이런 스타일 아니면 뭐 삶의 방식 뭐 이렇게 넓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한 단어나 어느 일면에 집중이 된 선지들을 쭉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가져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우리는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로 된 지문을 보고 같이 공부하고 독해를 합니다. 그러나 독해력 자체를 길러주려면 저희가 가르치는 수능 영어가 의사소통용 영어가 아니니까 물론 듣기에는 의사소통이 있긴 하지만 이 독해의 경우 아니니까 독해력 자체를 길러주려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글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요.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이 어디서 또 반복이 되는데 어떤 언어로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는지를 그냥 여실하게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를 맨 먼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를 볼 때는 영어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한 문장 읽고 그 문장 다음 내용을 내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끈덕지게 이어붙이는 훈련은 시켜주고요. 그걸 한 다음에는 지문의 생김새를 그냥 이런 식으로 드러내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영어 가르치는 이 방식이요. 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라기보다 영어로 표현된 논문, 영어로 표현된 교양, 그 공부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됐다, 문단 하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수능 영어를 가르치실 때 영어로 수업을 하시기보다는 한글로 설명을 주로 하시잖아요. 독해를 하도록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지문 자체의 내용에 대한 꼭 내용 정리, 이걸 암기해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어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시금 그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일단 빈칸을 제외하고 전체 문단의 주제나 요지가 빈칸으로 구성된다는 거 저희들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지만 학생들한테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의 파악하는 스타일의 주장 찾기,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우리 빈칸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의 대의 파악하는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단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생김새 인지하도록. 사실 이 지문의 생김새 인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이 예시에서 보여드리고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도입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도입한 다음에는 계속 반복인데 반복 메시지 중에 하나가 빈칸이라는 거. 그 생김새를 계속 연습시켜 주시면 아마 학생들도 이해를 하고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각종 지문들이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그 안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빈칸 추론이라는 이 어려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해주면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지금 이런 연습들이 왜 영어 독해가 중요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각 등급별로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각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왔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어떤 카드를 내밀어 주실 수 있을지에 더불어 우리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빈칸 유형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유형을 어떻게 또 연습해 가면 될지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